안녕하십니까. 헌법학 박사 임재경입니다. 경찰은 김재규, 헌법은 임재경입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힘든 헌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법 재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재판, 그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 살면서 헌법재판소에 갈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그건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인하여 내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가 된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찰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교과서나 문제를 풀 때 불편함이 적습니다. 자, 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입니다. 9. 왜 9이냐? 그건 행정부, 대통령 쪽에서 3명,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3명,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해서 333으로 교묘한 조화로운 권력관계가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333.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바로 권력분립입니다.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서 9명이 된 겁니다. 자, 이 9이 왜 의미를 갖느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 혹은 결정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의결수죠. 의결수, 의사를 결정하는 수. 9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여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헌법 불합치인지 위헌 불선현인지 환정합헌인지 하환정 위헌인지 이러한 결정을 하려면 9분 중에서 6분의 의사결집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즉 9분 중에 6명이 손을 들어야만 이게 의사결정이 되고 위헌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하고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공리주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고 참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헌법재판소의 의결수는 9분 중에 6분이 필요합니다. 9분 중에 6분.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질문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평결을 해야 되는 그날 2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배탈이 나서 못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7분이 모여서 평의를 하겠죠. 그때도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분의 6이라는 게 아니라 6이라는 숫자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7분의 6이거나 그러니까 9분 중에 6분이거나 8분 중에 6분이거나 7분 중에 6분이어도 관계없습니다. 6명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려면 몇 분이 필요하다? 6분이 필요하다. 그 숫자 기억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권한쟁의는 다수결로 하긴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6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헌법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자, 많은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법률을 해석할 때는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 법률은 일단 헌법에 맞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법률에 살짝 위헌으로 보이는 요소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합치되게 일관되게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의 사고가 녹아 있다 보니까
법률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일단 합헌이야. 그러니까 그 법률이 뒤집히려면 다수결을 넘어 6명, 7명, 8명, 심지어 9명이 위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만 이게 뒤집히고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합헌적 법률 해석. 자,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쁜 강아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푸들로 보입니다. 푸들.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푸들이 아니야. 잡종이야. 똥개야.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 입을 터는 할머니들 9분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똥개인지 푸들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하고 평의 결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분 중에 할머니 중에서 6분이 이거 똥개야 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똥개가 되는 겁니다. 6분이 안 되면요. 5분이 똥개고 4분은 푸들이야. 그러니까 똥개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5대4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 푸들인 겁니다. 5명이 똥개라고 해도 이 아이는 푸들입니다. 자, 그걸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5. 바로 위헌 불선언입니다. 푸들, 그러니까 잡종 불선언이죠. 그 강아지가 잡종임을 선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합헌이다. 문제가 없답니다. 6분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사 5대4로 문제가 되더라도 이건 합헌인 겁니다. 6명이 되어야만 위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 불선언과 위헌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건 합헌이고 이건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위헌 5, 합헌 4시면 문제가 많은 법률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5대4도 합헌입니다. 6대3, 7대2, 8대1, 9대 빵쯤 되어야 이때부터 위헌이 되는 거죠. 할머니 6분이 동의하셔야만 이 아이는 푸들에서 똥개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헌법재판소의 9분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김에 이제 판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이 공부할 때 혼란을 겪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하하고 기각하고 인용의 의미를 잘 구별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잘 모르시잖아요. 각하랑 기각이 뭐지? 뭐지?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하입니다. 각하. 한자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 각이 다리 각자 혹은 걷어찰 각자입니다. 하, 아래합니다. 다리 아래에서 걷어차다. 그러니까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당사자가 아닌데 헌법재판소에 뛰어왔거나 당사자 사건이긴 한데 한 100년쯤 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기간이 많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뛰어온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은 반드시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헌법소원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선임돼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서울에 있는 개동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을 두들깁니다. 억울해요. 헌법재판 해주세요. 헌법소원 하겠습니다 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한다? 요건 불비로 각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요건이 불비되면 각하한다. 당사자가 아니거나 기간이 경과되거나 변호사 강제주의와 같은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각하됩니다. 각하.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요건 불비는 읽지 않습니다. 다리 차버리죠. 빡 찹니다. 각하. 격파. 각하. 느낌이 같죠? 격파. 다음은 기각입니다. 기각. 자,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뭐냐면 이 기자가 이게 버릴 기자예요. 버릴 기. 아까 각하는 뭐였죠? 발로 차버렸어요. 기각은요, 손으로 던져서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기각은 일거는 본 거죠. 그러니까 위헌입니다. 억울해요. 헌법소원 받아주세요라고 뛰어오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거는 본 겁니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에이 개소리네. 너무 거치네요. 이게 말도 안 돼. 헌법에 맞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야 라고 털어버리는 거. 이게 기각입니다. 기각. 자, 각하는 발로 차는 거고 기각은 손으로 던지는 겁니다. 일거는 봤다는 얘기죠.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죠. 이게 기각입니다. 던지면 바닥에 패대기 되겠죠. 읽어보고 던지는 겁니다. 각하와 기각 이제 구별하셨죠? 자, 이해하기 쉽게 각하와 기각 아주 실감나게 좋아하는 이성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 근데 그 이성이 그 메시지를 아예 받지를 않는 겁니다.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각하당한 겁니다. 메시지를 아예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을 하지 않아요. 그럼 각하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이성에게 요건 불비, 자격 미달인 거겠죠. 근데 읽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사비 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좋은 친구 하자. 우리 이대로. 이게 보다 기각인 겁니다. 읽어는 봤는데 그냥 남사친으로 끝내자라고 답이 올 때 우리 뭐라고 한다? 기각. 합헌 판결인 겁니다. 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냈어요. 나 처음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어. 내 마음을 받아줘. 왜 답을 안 하니? 일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뭐다? 각하입니다. 일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각하입니다. 일이 지워졌는데 답장이 온다. 그럼 뭐가 한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래 우리 사겨라고 하면 뭐가죠? 그때는 인용이 되는 거겠죠. 인용 받아주는 거. 각하 걷어차는 거, 기각 던지는 거, 인용 받아주는 겁니다.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서 우리 방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각하, 기각, 인용 충분히 공부하셨습니다. 자, 인용. 사귀자는 나의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준 게 인용이죠. 헌법재판소에 억울하다고 뛰어갔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래 네 말이 맞아. 너가 억울하겠구나. 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라고 받아주는 거 이게 인용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각하, 기각, 인용을 잘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귀여운 강아지. 자,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가 푸들이 되고 어떻게 되면 잡종이 되는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헌법 불합치와 위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위헌 판결을 해버리면 위헌 판결하는 그 순간부터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그 법률이 몽땅 없어지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는 위헌인 건 맞아. 근데 당장 단순 위헌 판결을 해버리면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헌이고 문제가 있지만 당장 다 없애버리면 세상에 큰 혼란이 오니까 위헌이긴 하지만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고 그냥 불합치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낙태죄가 대표적인 겁니다.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했습니다. 위헌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 왜? 낙태죄에 대해서 몽땅 위헌 판결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세상에 엉망진창 낙태로 넘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붙였느냐?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2월 30일까지 입법으로 바꿔라. 법을 바꿔라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겁니다. 낙태죄.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간을 12주를 할 것이냐 14주를 할 것이냐 24주를 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공청회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입법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할 수 없고 허용을 한다면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위헌, 헌법 불합치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불합치도 위헌이지만 위헌해버리면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잠시 홀딩하고 보류해 놓는다라는 의미가 헌법 불합치입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9분으로 333으로 되어 있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6분이 동의해야만 찬성해야만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가 된다라고 하는 숫자와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판결문 안에 각하 요건 불비, 기각 이유 없음, 이유 없어, 그리고 인용 네 말이 맞아,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위헌과 헌법 불합치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공부한 거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재규, 헌법은 임재경입니다.